따라서 이번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일에너테크 관련 중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부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년간 핵심 인력 76명의 이직과 관련하여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일인데요. 작년인 2020년 2월 14일 ITC는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예비 결정이었는데요. 2021년 2월 10일 얼마 전에 ITC의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ITC의 판결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입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의 전기차 버전에 대해서는 4년간 공급을 허용했는데요.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2년간 허용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60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은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SK이노베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해당 가능성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각광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전기차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매출을 살펴보면 중국이 53.3%, 미국이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9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31,168대로 일본의 71% 수준입니다. 인구 차이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상 매출을 살펴보면 전기차 판매 비중이 2.5%에서 5.0%로 2배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이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율은 오히려 2019년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까지 4.7GWh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서산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는데요. 이후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 공장 확장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 자회사 관련 회사가 매우 많습니다. 헝가리에 위치한 SK배터리 헝가리, 미국 생산을 담당하는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기업으로는 베이징 베스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전공과 SK이노베이션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규제된 업종은 중국 업체의 비율이 51%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이 49%가 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LTD임을 알 수 있습니다. LTD는 유한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지분 비율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기타 기업에 후이저우 EVE 유나이티드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EVE의 자회사입니다. 후이저우에 위치한 배터리 생산 공장인데 이 회사의 지분도 49%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을 한 결과 처음에는 서산 공장밖에 없어서 4.7GWh의 생산 능력밖에 없었던 SK이노베이션이 막대한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헝가리 코마롬 제1공장의 경우 7.5GWh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2020년 3분기 보고서에는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능력이 서산 공장과 코마롬 1 공장을 합친
12.2 기가와트시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 합작회사의 공장도 이미 가동 중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듯 SK이노베이션 지분이 49%이기에 공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규모이니 여기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1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GWH로 10.8%에 해당합니다. 건설 중인 제2공장을 포함하면 23.6%로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규모가 매우 커서 41.2%나 되고 헝가리 공장도 미국보다 큰 규모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전기차 예상 수요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배터리 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포함되긴 했지만 정책은 언제 변할지 모르므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공장 설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삼성 SDI는 이미 오래전 설립한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이 아닌 중국 내수 공략을 위해 설립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은 이번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늘어날 유럽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헝가리 공장들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되어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 공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유일 에너테크 영상에서 2차전지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소개하면서 늘어난 수출의 비중이 중국 로컬 업체들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자회사와 공동회사들의 납품이 늘어난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분기에는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매출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가 유일 에너테크에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지아 1공장은 이미 시험 생산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조지아 1공장에 노칭 장비를 납품 완료하였고 수익까지 처리된 상태입니다. 추가 건설 중인 조지아 2공장의 납품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유일 에너테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지아 2공장이 계획대로 건설될 여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에 1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91기가와트시인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지아 이 공장에 줄어드는 것보다 새로 건설되는 수요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일 에너테크의 수주 잔고는 333억 원입니다. 수주 내용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기존에 진행된 SK이노베이션 관련 회사들이 아닌 신규 거래처로만 77.5%에 해당하는 258억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유일 에너테크의 SK이노베이션 ICT 소송 결과와 관련된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ITC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장은 모두 조지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이유 중 하나가 테네시주에 위치한 포드 공장, 미시간주에 위치할 폭스바겐 공장에 배터리 공급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점도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조지아 1공장은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조지아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새 경제팀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주지사는 2,600개의 일자리와 포드와 폭스바겐과 관련된 일자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즉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대선과 의원의 결과가 결정되기도 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승리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두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명이라도 당선되지 못했다면 민주당이 상원 의원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위치한 잭슨 카운티는 공화당 지지층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허니문 기간으로 선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당선된 순간부터 재선을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소유보다 경험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